세상에 완전 범죄란 없다라고 하죠. 특히나 고도로 과학수사가 발달한 현대에는 목격자나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용의자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붙잡힌 범인들 중에는 어떻게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아냈는지를 물어보는 피의자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드물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사건의 범인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거나 아예 신고도 되지 않아서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건들은요, 사실상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범인이 스스로 입을 열지 않는다면 미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로 남을 수도 있었던 사건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던 범인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알아볼 국내 사건 파일은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한 집안의 동생들이 친형을 살해한 뒤 21년 가까이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희대의 사건으로 신고가 되지 않아서 경찰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건이었어요. 평소 집안에서 폭행을 통한 어떤 권력을 휘두르다 살해된 형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서 살인을 하게 된 동생들의 사건으로 사실 이들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의 핵심은 법적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사실과 누구든 죄 짓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 21일 전북경찰서에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며칠간 굶은 듯이 말라 있었고요. 아주 초췌한 행색이 노숙자처럼 보일 정도였다고 그래요.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맴돌던 이 남자는 전북 익산시 동산동에 살고 있던 46살 최 씨로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형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형을 죽였다며 지난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죠. 최 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1년 전 둘째 형과 함께 큰 형을 살해하고 사체를 안매장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수없이 자수를 생각했지만 이제서야 용기를 내서 경찰서를 찾게 됐다는 이 최 씨에게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최 씨의 27살이었던 큰형은 6남매 중 마지로 당시 아버지가 없던 집안의 가장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 이 큰형은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을 책임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족들에게 고통만 주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큰형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싸움을 많이 하는 바람에 집에서도 아예 포기한 상태로 동네에서도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었는데, 특히 술을 마신 날이 되면 유독 남동생들에게 심한 주사를 부렸다고 합니다. 최 씨와 둘째 형은 아무 이유도 없이 이 큰형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며 자라왔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매일같이 이어지는 난동으로 집안이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주변에 말도 꺼내지 못했고요. 그렇게 참고 버티며 살아오고 있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나 넘게 계속된 큰형의 폭행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큰형은 20대가 된 후에도 자신의 성격을 전혀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폭력 혐의로 교도소를 수시로 들락거리다 보니 결국 30이 되기도 전에 전과 구범의 우범자가 되었던 거죠.
이런 형의 폭력적인 성격을 참다 못한 최 씨는 형에게 제대로 살아보라며 부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삐뚤어진 큰형이 동생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었죠. 결국 동생에게 돌아온 것은 무지막지한 폭행밖에 없었습니다. 철없는 형을 보는 이 동생들의 불안은요,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었다고 합니다. 1983년 2월 어느 날이었어요. 술에 취해 돌아온 큰형은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랬던 것처럼 동생들을 향해 참기 힘든 욕설과 폭행이 시작되었던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시작된 형의 폭행은 한 번 시작하면 몇 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유 없는 폭행에 제대로 반항 한번 못해보고 참아오던 최 씨와 둘째 형은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 씨의 진술로는 평소에 큰형의 행동에 불만은 있었지만 사전에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날도 자신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형을 본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생각한 두 동생이 마치 서로 약속을 해놓은 것처럼 동시에 큰형에게 달려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포악한 성격의 큰형이라지만 건강한 남성 두 명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죠. 큰형을 양쪽에서 제압한 두 동생은 홧김에 목까지 조르기 시작했고 화를 삭히지 못해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형을 찔러 살해하고 맙니다. 당시 최 씨의 나이는 22살, 둘째 형은 25이었어요. 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뒤늦게 정신을 차린 형제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이 큰형의 사체를 집에서 50m쯤 떨어진 곳으로 옮겨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끝나자 두 형제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비밀로 하자며 약속을 했죠. 1983년 2월 이렇게 일어난 사건은 무려 21년 동안 형의 사체와 함께 땅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범행은요, 어떻게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지 않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큰형이 사라졌지만 아무도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던 탓인지 가족조차도 또 가출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실제로 확인 결과 큰형은 21년 동안 사망 신고는커녕 가출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의 행방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그동안 겪어온 최 씨의 집안 사정을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법한 일이기도 하죠. 최 씨가 직접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골칫덩이 하나 사라졌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즉 큰형이 사라지자 집안이 조용해졌고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형제간에 벌어진 살인사건은 이렇게 완전 범죄로 묻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생각처럼 편하게 살지를 못했어요. 큰형만 없어지면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었던 겁니다. 이 최 씨 형제는 항상 그날의 일이 떠올랐고 자신들의 범행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했죠. 최 씨와 둘째 형은 매일 계속되는 큰형의 꿈으로 인해서 편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없었고요. 낮에도 큰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경찰 진술에서도 최 씨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서 단 하루도 인간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어요. 둘째 형은 30이 넘어서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폐인처럼 지내던 도중에 날마다 심해지는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나머지 지난 1994년에 형을 살해한 그 집안에서 목을 맨 채 자살을 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둘째 형까지 죽자 최 씨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었겠죠. 최 씨는 그때부터 생지옥에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숨을 쉬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진술도 했었는데요. 둘째 형과 다르게 결혼도 하고 자식까지 낳았어요. 하지만 이 살인자라는 비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둘째 형이 자살한 후에는 환각 증세가 더 심해졌다 그래요. 꿈속에는 둘째 형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환각 증세가 너무 심해서 단 하루도 술 없이는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 술로 버티니 몸이 성할 수가 없었죠. 집안의 가장이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매일 술만 마시고 있자 최 씨의 아내는 아내를 데리고 가출을 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가정도 지키지 못하게 되죠. 가족을 잃게 되자 최 씨는 폐인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간간히 막노동을 하면서 폐가에서 생활했고요. 먹는 음식이라고는 매일 술과 라면 정도였어요. 밑바닥 인생까지 떨어진 최 씨에게는 아무런 삶의 의욕도 생기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21년 전 그날의 기억들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을 견디다 못한 최 씨는 이 범행 사실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마음에 결국 이렇게 자수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경찰서에 찾아왔을 때 최 씨의 모습은 만신창이었고요. 21년 동안 숨겨온 비밀의 죄책감과 환각 증세의 공포로 인해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었다 그래요. 최 씨의 자백대로 형사들은 사체를 안매장했다는 곳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했죠. 그곳에서는 옷이 입혀진 백골 하나가 나옵니다. 최 씨의 자백으로 범행 동기와 모든 정황에 맞는 진술들이 전부 맞아 떨어졌고요. 진범의 자수로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21년 만에 자수한 최 씨는 당시에 15년이었던 살인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였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 후 귀가 조치됩니다. 사건이 여기까지이고요. 최 씨라는 사람이 그동안 겪어온 일과 이 피해자로 살아왔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살인하기 이전까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해결 방법을 선택한 이상 그에 맞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당시 법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진 못했어도 결국 자수한 것을 보면 아직 최 씨에게 양심의 시효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2004년 12월 21일 전북 익산시에서 일어난 가족 살해 사건이었습니다.